안녕하세요. 남편과 이혼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작년 이맘때 남편과 시모가 저에게 했던 추악한 행동들이 떠올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아온 9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는데 너무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돼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이쁜 딸 하나 낳아 주어진 거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게 제 삶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제 가게 하나 차리고 싶어서 9년간 악착같이 모아 창업할 자금을 마련하게 되었죠. 그런데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았던 제 삶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9년간 모아두었던 돈이 한 번에 빠져나간 이력이 월급 관리를 하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통장은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맞벌이 하면서 관리하는 통장이다 보니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었죠.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남편이 저에게 보였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남편의 명의로 된 통장이라도 부부니까 문제가 생기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통장의 잔고가 0원으로 바뀌게 되는 걸 처음 봤을 땐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잘못 본 줄 알고 몇 번이나 다시 확인을 해봤지만 창업하기 위해 9년간 모아두었던 전 재산은 한 번에 빠져나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를 않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면서 남편한테 쉬지 않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수십 번의 전화 연결 끝에 남편과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말을 걸어도 답이 없더라고요. 일단 남편한테 통장의 돈을 왜 전부 다 빼냈는지 그것만 먼저 알려달라고 했는데 일하는 중이라고 저녁에 다시 대화하자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늦은 저녁 시간이 되어서야 들어온 남편은 상당히 침착했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할 말이 상당히 많아 보이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리곤 저에게 내민 서류 한 장을 확인하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이 왜 저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분명 전날까지도 부부관계에 문제가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변화된 차가운 모습은 평소에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을 왜 저질렀는지부터 들어봐야 했습니다. 당신 뭐 잘못 먹은 거야? 아니 왜 안 하던 행동을 해? 통장에 있던 돈 어디 갔어? 다음 달부터 지금 하는 일 정리하고 가게 알아보러 다니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 재산을 전부 빼가면 어떡하자는 거야? 쓸데없는 짓 안 했지? 나 지금 너무 충격받아서 손발이 다 떨리고 있는 거 안 보여?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서류의 내용이 뭔지 알면서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내가 너한테 이혼하자는 말은 더 이상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당신이랑 결혼하고부터 모아두었던 전 재산을 전부 다 가지고 간 거야? 이유? 당신과 함께 사는 게 이제 지긋지긋해. 더 이상 얼굴 마주보면서 살고 싶지가 않아. 이제 내 인생에서 빠져줬으면 좋겠어. 내가 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빼간 건 내가 그동안 당신보다 모아두었던 돈도 많고 당신은 다인이를 포기하지 않을 거잖아. 내가 데리고 가면 네가 그만큼 힘들어할 게 뻔하니까 그래서 다인이를 포기하는 대신 나는 돈을 선택한 거야. 어차피 당신은 돈보다 다인이를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져간 거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 너 정말 웃긴다.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이 재산을 더 가져가는 게 정상 아니야? 그만큼 양육비가 더 많이 드는데? 원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어? 전날까지 웃고 지내면서 평소와 다를 게 없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통장에 있던 돈 전부 다 빼가고 이혼 서류 내밀면 내가 당연하게 받아줄 거라 생각했어? 대개 남자들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이혼 통보하는 건 100이면 100 다른 여자가 생긴 거겠지. 언제부터야?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바람난 게 언제부터였냐고?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확실하게 맞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거라 생각했니? 너도 나랑 9년간 함께 살아오면서 느끼고 있었잖아. 우리 관계 오래 갈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 새삼스럽게 이제 와서 혼자 억울한 척이야? 내가 너를 대하는 행동이나 말투들 감정 없이 나오는 말인 거 알고 있었잖아. 창업하겠다고 지금까지 악착같이 모아둔 돈으로 가게 하나 차렸다가 폐업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9년의 세월 한 번에 날리는 거잖아. 네가 특별하게 뭘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음식점 하나 차려서 먹고 살겠다고 했다가 결국 9년간 모아둔 돈 탕진하면 그게 더 손해 아니야? 너랑 창업하려고 결혼한 줄 알아? 내가 버는 돈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맨날 가난에 쩔어서 사는 것보단 차라리 이혼하고 내가 원하는 삶 사는 게 훨씬 낫지. 나도 이제 이런 지긋지긋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 너랑 함께 살다간 이 가난에서 절대 못 벗어나겠다. 그러니까 결국 당신은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거네? 이거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돌려 말하는 것 보면 확실하게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잖아. 그럼 나도 조용히 넘어갈 순 없지. 나 또한 피해본 부분에 대해서 소송 준비해야 되겠네. 그리고 그 전에 내가 9년간 모아두었던 돈 전부 제자리로 돌려놔. 네가 모아둔 돈만 가져가면 되지. 왜 내가 모은 돈까지 빼가는 건데? 어차피 더러운 싸움으로 이어질 텐데 나도 끝까지 내 집은 찾아올 테니까 두고 봐. 돈을 전부 가져가 버린 남편한테 제가 모은 돈을 달라고 했지만 끝까지 주지 않더라고요. 그날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고 끝까지 제가 모은 돈을 돌려주지 않길래 이 문제에 대해 법적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해볼 테면 해보라며 되려 저에게 큰소리 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부 사이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있다고 느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변해버린 남편의 모습이 당황스러웠고 배신감에 결국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되었네요. 9년간 악착같이 살았던 제 삶이 무엇을 위해 달려왔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행복하길 바랐었고 남편과 함께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좋은 날만 꿈꿔왔던 제 인생이 무너지게 되자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그날 저와 한바탕 하고 난 뒤 다시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남편의 이혼 통보에 힘들었지만 저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제 딸은 무슨 죄길래 어린 나이에 헤어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너무 불쌍했어요. 그날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이혼 서류를 한참 동안 바라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이대로 남편과 헤어지는 게 저와 제 딸을 위한 길인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1년도 아닌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많은 것들을 해왔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나를 꼴딱 세우면서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은 시부모님한테 저희 부부가 현재 위태롭다는 걸 알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의논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날이 밝자마자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시부모님과 얼굴을 마주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군요. 설마 어머님 알고 계셨어요? 그이가 바람 피우고 있는 걸 알면서 그동안 모른 척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와 제 딸이 받을 상처는 신경도 안 쓰셨어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평탄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잖니.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이 있어야 인생이 재미난 거지. 맨날 일하고 돈만 모아서 뭐하게? 아둥바둥 살아서 너희들 삶이 나아졌니?
창업하려고 9년의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있고 내 주위에서 창업했다가 망한 사람이 수두룩하고 빚만 산더미처럼 불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창업은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너 딱히 계획도 없잖아. 9년간 돈만 모을 줄 알았지. 어떤 식으로 창업을 할지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라도 있니? 무작정 일을 벌인다고 모든 게 해결되면 너도 나도 창업하지 누가 남의 밑에서 월급 받아가며 이러겠어? 내 아들도 너랑 살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혼 결정한 거지. 인생이 돈만 모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 인생을 즐기면서 살려고 돈을 버는 건데 너희들은 결혼한 목적이 그냥 돈만 모으려고 결혼한 것 같아. 내 아들 말을 들어보면 뭐 하나 사려고 해도 눈치 주고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게 터져버린 거다. 하루 이틀 살 것도 아닌데 돈돈거리는 너의 그런 행동이 내 아들을 지치게 만들었다곤 생각 안 하니? 그래서 이혼 얘기가 나온 거잖아. 나 같아도 너랑 사느니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겠다. 내 아들이 왜 이혼을 선택했겠어? 너보단 다른 여자랑 사는 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선택을 한 거 아니겠니? 사람이 융통성이 그렇게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래? 어차피 내 아들 마음 떠났고 나도 굳이 설득시키고 싶은 마음도 없으니까 말 나온 김에 그냥 갈라서라. 내 아들 더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그 창업 이혼하고 혼자 하면 되겠네. 지켜보는 나도 숨이 턱턱 막히는데 내 아들은 너랑 살아온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내 마음이 찢어질 것처럼 아프다. 말 나온 김에 최대한 서둘러서 정리하고 각자 갈 길 가거라.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다고 했어요? 정말 어이가 없네. 왜 9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는지는 생각은 해보셨어요? 그이가 말로는 저를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본인이 벌어오는 돈에 대해선 제가 조금이라도 관여하는 걸 엄청 싫어했어요. 그러면서 창업하는데 도와주겠다고 말만 하고 정작 돈을 모을라 치면 자기 취미활동하는데 돈을 써야 한다면서 통장에 저금하기가 무섭게 몇 번이나 빼서 사용을 했었다고요. 그래서 통장의 명의를 제 걸로 바꿔놓고 관리를 하려 했었는데 그건 또 본인이 싫다고 하도 노발대발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인간 통장으로 함께 모았던 것 뿐이었어요. 9년간 모아둔 그 돈에서 그 사람의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은데요? 80% 이상이 제가 모은 돈이에요. 본인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제가 눈치 줬다고요? 눈치 없이 행동한 건 그이라고요. 잘 살아보겠다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인간이 전부 다 망쳐버리니까 뭐만 하겠다고 하면 또 불안해서 말렸던 것뿐이에요. 저희 부부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 말만 일방적으로 듣고 판단하는 건 무조건 잘못된 생각인 거죠. 이혼? 그거 어렵지 않아요. 도장 찍으면 남남이고 그 사람한테 저도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 정리하고 싶어도 다인이가 눈에 밟혀서 최대한 좋게 해결 보려고 찾아왔는데 어머님 말 들어보니까 더는 안 되겠네요. 이혼 소송으로 진행할 거고 제가 9년간 모은 돈은 도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장에 있던 돈을 전부 다 빼가는 건 부부간에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시죠? 아무리 저한테 불만이 있고 함께 사는 게 맞지 않다 해도 법적으로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는 다른 여자와 만나는 건 무조건 잘못된 거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조용히 넘어갈 생각 없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겁니다. 이미 시부모님도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만 전혀 모르고 있던 거였죠. 시댁 식구들 모두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거에 치가 떨렸고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시모와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시댁에 왔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당장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지만 저는 그런 남편한테 큰소리치면서 당장 시댁으로 달려오라고 큰소리친 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감정의 분노는 점점 더 심해졌고 시모와 막말까지 주고받게 되면서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을 때 남편이 현관문을 강하게 열면서 들어왔어요. 그리곤 제 옷깃을 잡더니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길래 이미 통제력을 잃어버린 저는 시부모님이 보는 앞에서 남편의 양뺨에 사정없이 손을 2차례 올려버렸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자기 얼굴에 손을 대서 기분이 더러웠는지 남편은 제 뺨에도 손을 올려버렸어요. 내가 잘못한 거야? 네가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많은 돈을 전부 다 빼갔잖아. 당장 안 내놔? 그 돈을 왜 너 마음대로 하는 건데? 내 인생이 들어가 있는 돈이라고. 그 돈? 이제 없는데?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몽땅 줘버렸거든. 생산직에서 일하는 너와는 하늘과 땅 차이야. 나랑 만나는 사람이 의사거든. 너랑 이혼하고 나랑 새 출발하기로 이미 대화가 끝난 상태야. 치과를 개원하고 싶은데 돈이 많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 돈 내가 몽땅 줘버렸어. 어차피 나랑 이혼하면 재산 분할해야 되는데 뭐하러 귀찮게 분할을 하고 그래? 그냥 너는 다인이 데리고 가면 된다고 했잖아. 너까지 게 창업한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냐? 머리가 좋아야 사업도 잘하지. 너처럼 생산직이나 다니는 사람들이 돈 좀 모았다고 창업했다가 쫄딱 망해서 결국 길거리에 주저앉는 거 다반사야. 나는 지금 만나는 그 사람한테 투자를 한 거고 미래를 약속받았어. 너와는 마인드 자체가 다른 사람이야. 이혼 소송을 가겠다고? 해볼 테면 한번 해봐. 네가 원하는 돈을 가져가겠다면 나는 다인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소송을 할 테니까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고. 어차피 막장까지 가게 될 것도 생각하고 있었거든. 너 진짜 개쓰레기다. 어느 누가 너 같은 놈을 만나주겠어? 그녀는 눈깔이 삐었대? 네가 이용당하고 있다는 건 생각 안 해봤냐? 멍청하니까 두뇌 이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의사가 능력도 없는 거지 같은 너랑 결혼을 하겠냐? 그 여자는 병원을 개원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너랑 잠깐 만나주면서 살살 굴린 다음 돈만 뜯어낼 생각인 거 모르냐? 지나가는 빙충이도 그건 다 알겠다. 네가 뭘 안다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건데? 이미 그 사람과 나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까지 했어. 너처럼 그런 저급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아? 그러니까 너는 항상 제자리인 거야. 평생 생산직에서 핸드폰 부품 조립이나 하면서 살아. 이제 제발 내 인생에서 빠져달라고. 남편의 충격적인 말에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얼마 만나지도 않은 그 상간녀에게 제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을 고스란히 다 바쳤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치과 의사라는 그 여자가 정신 나갔다고 능력도 없는 남편을 평생 데리고 살겠어요? 평범한 직장에 다니는 남편이 이미 저와 한번 결혼했고 애까지 있는 마당에 치과 의사인 여자가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남편을 선택한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이용해 먹기 딱 좋아 보여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한심했고 사기당하기 딱 좋은 그런 놈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상간녀를 사기꾼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화를 냈지만 제 돈을 찾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경찰들이 찾아와 남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조사가 진행이 되었고 내연녀가 어디 치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찰들과 함께 치과로 찾아가게 되자 남편이 갑자기 저를 가로막아섰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지만 제가 남편의 말을 들어줄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앞으로 저와 제 딸이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돈이었거든요. 그렇게 안내 데스크에서 상간녀의 이름을 대니 담당 치과 의사 한 명이 걸어 나왔어요. 두 모자와 경찰들을 보고 당황한 상간녀는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냐고 물어보는 말에 저는 그 상간녀의 면전 앞으로 걸어가 남편이 건네준 돈을 다시 돌려달라며 무서운 눈빛으로 노려봤습니다.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기분 나쁜 미소를 띠면서 이미 그 돈은 개원비로 전부 써버렸다며 자기한테 돈이 없다고 고개를 돌려버리더군요. 그 모습에 분노한 저는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경찰들이 저와 상간녀를 힘겹게 떨어뜨려 놓았지만 저희 가정을 풍비박산 내버린 상간녀를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아 계속해서 달려들려 했는데 남편과 시모가 저를 밀치더니 상간녀 앞으로 다가가 다친 곳은 없냐고 상간녀의 몸을 살피면서 저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너 제정신이야? 못 빼어먹었으니 저급한 행동부터 튀어나오는 것 봐라. 내가 최대한 좋게 해결 보자고 했지? 너랑 나랑은 이미 끝인데 왜 여기서 난리치냐고. 이미 개원비로 전부 다 썼다고 하잖아. 여긴 이 사람이 일하는 곳이야. 성격이 저리 더러우니까 내가 같이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희정씨, 괜찮아요? 어디 다친 곳은 없어요? 여기로 저 여자를 데리고 오면 어떡해. 저 여자랑 관계 확실히 정리하고 나서 개원비 지원해 달라고 했잖아. 나한테 돈 줄 때 뭐라고 그랬어? 이혼했고 확실하게 정리 끝나고 나서 당신한테 들어온 돈이라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저 여자가 경찰까지 동원해서 데려온 걸 보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냐고. 그건 희정씨가 돈이 급하다고 해서 일단 먼저 돈부터 준비를 해준 것 뿐이야. 어차피 이혼하려고 서류 건넸었다니까. 최대한 빨리 정리하면 되잖아.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 당신이 여기로 저 여자를 데려오면서 내가 상간녀로 낙인이 찍혀버렸는데 지금 돈이 중요해? 이혼하고 확실하게 정리된 다음 일을 진행하면 내가 상간녀 취급도 받지 않을 텐데 네가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내 주머니에서 위자료 나가면 네가 그것까지 책임질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라. 위자료는 내가 포상해주마. 제가 갑자기 돌발 행동을 저질러서 일이 좀 커지기는 했는데 치과 개원 문제는 내가 차질없게 해결해 줄 테니까 너희들만 생각하면 된다. 우리 집안에 치과 의사가 들어온다는데 당연히 그 정도는 지원해 줘야지. 앞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잖니. 아주 놀고들 있네. 이미 어떤 사이인지 경찰들도 전부 파악한 것 같고 나는 이대로 너희들을 상대로 소송 진행할 거니까 법대로 가보자고. 개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치과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걸 두 눈 뜨고 지켜만 볼 것 같니? 네가 어디를 가던 그 치과는 무조건 망하게 만들 거야. 멍청해 보이고 이용해 먹기 딱 좋아 보여서 지금까지 가지고 놀아줬더니 네가 나랑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냐? 너한테 받은 돈 토해낼 테니까 당장 꺼져. 잠깐만. 아니, 지금 많이 흥분한 것 같은데 나랑 네 아들이 너한테 피해가지 않게 최대한 조용히 처리할 테니까 일단 기분 좀 가라앉히고 좋게 넘어가자. 뭘 좋게 넘어가. 이미 기분 다 잡쳤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상간녀라고 머릿속에 박혀 있을 텐데 당신의 아들이 얼마나 모자라면 일 처리를 이딴 식으로 해?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 그리고 내가 피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 너희들 때문에 내 이미지는 물론 우리 치과 이미지까지 전부 손상됐잖아. 시모는 상간녀의 막말에 참고 참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상간녀의 뺨에 손을 올렸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남편과 시모의 뺨을 사정없이 줄따기를 올려쳤어요. 시모와 상간녀는 서로 머리채를 잡았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미안하다면서 모든 걸 바로 잡겠다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경찰들도 어이가 없어서 말리지도 않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당하고 있는데 상간녀에게 정신 팔려 자기 엄마가 머리채를 잡히든 말든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결국 저는 남편을 상대로 법적 이혼 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고 9년간 힘들게 모은 돈과 상간녀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네요. 상간녀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동네에 급속도로 소문이 퍼지는 바람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고 남편은 상간녀에게 사정하며 매달렸지만 처음부터 상간녀는 남편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했었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났습니다. 중간에 붕 떠버린 남편은 그제야 저에게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이미 떠나가 버린 배 붙잡아봤자 소용없었고 두 모자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추악했는지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어떠한 미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잘난 것도 하나 없는 게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도 감사해야 되는데 함께 살아가는 동안 속으로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든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조금의 감정도 흔들리지 않았네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한 지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힘들게 모은 돈으로 작은 식당 하나 차려서 제 딸과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이 없는 게 오히려 저와 제 딸에게 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안 받아서 좋고 시모에게 시달리지 않다 보니 심적으로도 안정이 돼서 훨씬 더 삶의 질이 좋아졌어요. 반대로 전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상당히 많은 빚을 떠안아 버렸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 돈까지 끌어들여 주식에 투자했다가 길거리에 나앉을 상황이라고 하네요. 제가 그 피해자가 될 수도 있었는데 하루빨리 헤어진 게 잘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자식 핑계로 저와 다시 어떻게든 엮어보려 하는 전 남편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게 저와 제 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딸의 결혼을 위해 상견례에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딸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었는데 모든 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 자리에서 사건이 터진 이후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저와 제 딸을 두고 먼저 떠난 남편이 상견례 자리에 있었다면 상처받는 일도 없었을 텐데 남편이 없다는 이유로 저와 제 딸은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이 좀 안 좋다 보니 저희 가족을 더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사건의 시작은 제 딸이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남자를 데리고 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처음 얼굴을 마주했을 때 예의 바르고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게 저에게도 느껴져서 결혼을 허락해 줬어요. 저도 몸이 많이 안 좋아서 제 딸이 좋은 남자 만나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저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는 모습보단 행복한 결혼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죠. 딸이 결혼식을 올리게 되면 저는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혼 생활에 제가 걸림돌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9년 전에 몸이 좀 안 좋았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상태가 안 좋아지길래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어요. 약간 감기 몸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만 자면 베개가 흠뻑 젖을 정도로 식은땀이 나서 몸이 좀 처지더라고요. 그런데 검사 결과 단순 몸살일 거라 생각했던 말과 다르게
의사의 말은 제 예상을 벗어났어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진단이 나왔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덜컥 겁이 났고 딸과 함께 시간을 내서 병원을 가게 됐었는데 정밀 검사 결과 충격적인 진단 결과가 나와 버렸네요. 복강 내 림프종 혈액암 3기 판정이 내려졌고 서둘러 입원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통증이 없었는데 암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엄청난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의사가 내린 진단의 암은 다른 암과 달리 주된 치료가 수술적 절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치료 결과 또한 매우 양호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항암 치료를 권장했어요. 그 시기가 저희 가족에게 정말 힘들었던 건 경제적인 것도 있었지만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든 상태였는데 저에게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자 대학 생활하던 딸은 멘탈이 무너져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한동안 정상적인 학교 생활은 불가능했었어요. 그리고 학비를 벌어다 줘야 하는 저로서도 앞이 막막했었습니다. 서울대를 진학 중이었던 딸이 저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무너지게 하고 싶지 않아 항암 치료보단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일지 모를 남은 시간 몇 푼이라도 벌어 학비를 대주려고 항암 치료를 거부했는데 제 생각과 다르게 딸은 적극적으로 입원을 하길 권했어요. 저까지 세상에 없으면 더 이상 살아갈 의미가 없다면서 옆에 머물러 주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딸과 오랜 시간 대화를 이어나가면서도 고생할 딸에게 미안한 마음뿐이었지만 한편으론 험한 세상 혼자 남겨두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옆에 있어주면서 힘이 되어주고 싶었고 결혼해서 외손주 낳는 모습까지 보고 싶었던 저에게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온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저에게 걸린 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만큼 치료받는 걸 결정하게 되었네요. 재산이 많지 않았던 저희 가족은 생활 방식을 바꿔야만 했어요. 딸과 함께 살았던 집을 처분해서 치료비를 만들어 충당하고 딸은 기숙사로 들어가게 되었죠. 공부에만 집중해도 모자랄 시간에 항암 치료받는 저도 간호해주면서 주어진 상황에 맞게 살아갔었는데 정말 다행이었던 건 딸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기쁜 소식 또한 듣게 되었고 제가 받는 스트레스 또한 줄어들면서 치료받는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다 보니 제 병도 어느새 조금씩 좋아지게 되었고 정말 다행히도 의사에게 긍정적인 말도 듣게 되면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완치 판정을 받게 되면서 간절히 바라던 퇴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몇 년간 통원 치료를 통해 몸 상태를 꾸준하게 확인한 결과 재발은 더 이상 없었지만 꽤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항암 치료로 인해 몸이 약해진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예전처럼 체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 쉽지 않더군요.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었는데 또 다른 고민거리들이 제 발목을 잡기 시작했죠. 건강을 되찾고 퇴원만 하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줄 알았지만 현실은 많이 달랐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다 보니 답답할 뿐이었습니다. 항상 딸에게 짐이 되는 존재인 것 같아 너무 미안했었는데 서울대를 졸업한 딸은 대기업에 취직을 하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알려주면서 그동안 자기를 키워준 거에 대해 보답하며 살아가겠다고 안아주었네요. 엄마로서 많이 부족한 저를 위해 딸은 9년 동안 아픈 엄마 봉양하며 지금까지 희생하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좋은 남자 만나 결혼까지 약속했는지 저에게 인사까지 시켜주었죠. 같은 대기업 회사에서 다니는 직장 동료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는데
예비 사위는 상당히 예의 발랐고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딸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예비 사위와 좋은 시간 보낸 이후 상견례 일정까지 잡혔었는데 딸의 얼굴이 어느 순간부터 그늘져 보이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별일 아니라며 말을 흘려 넘겨가려 했어요. 말을 하지 않으니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걱정이 됐지만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길래 일단 넘기고 약속된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계속 신경이 쓰이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을 때면 서로 의논하고 헤쳐나갔기 때문에 딸이 먼저 말해주기 전까진 기다려줬는데 상견례 자리에 양가 집안 서로 얼굴을 마주한 순간 딸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마주보고 앉아있던 안사돈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에 그동안 딸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지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이 자리까지 나오긴 했지만 아직 결혼에 대해 확실하게 정한 건 아니니 저희 오늘 진지하게 대화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바깥 양반이 일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먼저 식사하라니까 일단 저희 먼저 먹고 있죠. 지금 내 아들 결혼 문제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입맛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뒷말이 나오지 않겠죠? 음식이 세팅되기 전에 제 생각부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따님이 저희 집에 인사 왔을 때 대충 듣긴 했지만 그동안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었다면서요. 제가 듣기론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인 지 얼마 안 됐다던데 그럼 실례지만 재산도 많진 않겠네요. 뭐가 있어야 결혼식을 할 텐데 딸랑 며느리 몸뚱이 하나 들어오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서요. 기본적으로 오고 갈 예단 문제는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안은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체력도 뒷받침되어 있고 결혼 준비가 완벽하게 끝났지만 따님은 대기업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모아놓은 재산도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암이 완치됐다곤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보통 암이 완치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10년 안에 면역 체계가 무너져 또다시 재발한다던데 그런 병원에 다시 입원해서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제 아들이 고생할 게 눈에 훤한데 굳이 결혼을 허락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 댁 따님을 며느리로 받아줄지 결정을 내리진 못했습니다. 어머니, 그 문제는 저랑 어제도 한참 동안 대화로 풀어나갔잖아요. 어제 얘기가 전부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또 번복하시는데요? 무조건 결혼은 한다고 했잖아요. 결혼이 너 혼자 좋다고 해서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야. 나도 어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지만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결혼이 너한테 득이 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오늘 확실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나왔다.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왜 하필 쟤야? 조건 좋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굳이 정상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쟤랑 왜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대기업에 같이 다니면 급이 같아질 줄 아는데 태생부터가 전혀 다른 집안이야. 내가 항상 입이 닳도록 얘기했지.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건 중요하지만 그 집안의 재력과 어떤 가문인지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했잖아. 나는 쟤가 썩 좋아 보이는 얼굴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보통 여자들과 다르게 얼굴이 너무 그늘져 있잖아. 남들한테 에너지를 주는 얼굴이 아니라 길을 빠져나가게 하는 얼굴인데 뭐가 좋아서 남은 인생을 함께 하겠다는 거야? 그러지 말고 엄마가 알아본 여자들 중에 선택하면 안 되겠니? 엄마는 우리 아들이 잘 되길 바라지. 불행한 길을 걷게 하고 싶진 않다.
어느 부모든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 말 듣고 이번만큼은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솔직히 애비도 없이 큰 물건이면 정상이겠니? 엄마도 정말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한 거니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다 들으셨죠? 제 생각이 어떤지 충분히 전달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서로 초면인 자리에서 제 딸에게 아비도 없이 큰 물건이라고 말하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제 딸과의 결혼을 반대한다면 좋게 상황을 마무리 지어도 될 법한데 굳이 상처되는 말들을 꺼내서 아픔을 주면 속이 후련하세요? 방금 한 말은 저와 제 딸도 충격이긴 하지만 그쪽 아들이 받을 상처도 상당하지 않겠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서 속에 있고 아직까지 좋은 마음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하면 자기 엄마를 얼마나 실망스럽게 생각할지 그런 생각은 못 해봤어요?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았으니 더 이상 있을 필요도 없겠네요. 예비사도는 팔짱을 낀 채 저와 제 딸을 노려보며 상견례 자리에서 빨리 나가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제 딸이 왜 아침부터 그늘진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 예비사돈의 말을 듣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슬퍼하는 제 딸과 함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는데 어차피 좋아질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서 둘의 결혼을 막았으면 그걸로 마무리 지으면 되는 거지. 예비사돈은 저와 제 딸에게 절대로 해선 안 될 한마디를 뱉었고 참았던 딸의 감정이 터져 버렸습니다. 다시는 저런 저급한 집안을 데려올 생각은 꿈에도 마라. 애비 없는 집안에서 자란 제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줄 아니? 서울대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달라지는 게 있을 줄 아나 본데 보이는 껍데기는 바뀔지 몰라도 집안은 절대 바뀌지 않는 법이야.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거지 집안인데 대기업 취직해서 돈 몇 푼 번다고 인생이 180도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 태생이 좋은 집안을 선택해라. 그래야 나중에 아이를 가졌어도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 있는 거라고. 저 집안 자체를 봐라. 애비는 사고로 죽었고 그 어미는 암투병까지 병력이 있었다잖아. 이런 악재가 많은 집안과 살면 우리 집안에도 안 좋은 기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라고.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저 집안 때문에 무너질 수야 없지. 너희 아버지 오시기 전에 내가 이렇게 독한 말을 뱉은 건 엄마가 너희 아버지랑 생각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알지? 어차피 내 말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너희 아버지도 충분히 이해해 줄 거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건 어머니는 정말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뭔데 내 인생길을 가로막으려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오래 봐왔지. 어머니는 잠깐 본 걸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어머니 입장에서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상대방의 기분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막말을 쏟아낼 수가 있어요? 싫은 걸 억지로 받아줄 순 없잖니? 네가 마음에 든다고 엄마까지 마음에 들어야 하니? 내 남은 인생 얼굴 붉히면서 살고 싶지 않다. 차라리 이럴 바엔 어머니가 없는 게 오히려 더 나을 뻔했어요. 어머니도 정상은 아니었잖아요. 병은 달랐어도 아픔은 같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네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을 망쳐놓으면 저도 더 이상 얼굴 보며 살아갈 수 없어요. 어머니 얼굴 보기만 하면 저 사람한테 상처 준 게 생각나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저도 그만 나가볼게요. 앞으로 혼자서 평생 원하는 대로 살아가세요. 새롭게 태어났을 때 저와 했던 약속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나는 오로지 네가 행복하길 바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뿐이야. 결혼은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 단순한 감정에 이끌려 하는 결혼을 했다가 남은 인생 망치고 싶니? 엄마가 다시 새 삶을 얻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
내 아들의 인생은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 좋은 집안의 여자 만나서 앞으로의 삶이 조금 더 윤택해졌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그런데 보잘것없는 거지 같은 집안의 여자를 데려왔는데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니? 내가 상상했던 재력 있는 집안의 며느리감이 아닌 밑바닥 인생만 살아가면서 자식 하나 대기업 겨우 보내 입에 풀칠할 정도 먹고 사는 그런 집안의 딸을 데려왔을 때 엄마가 얼마나 실망스러워할지 너는 그런 건 생각 안 해봤어? 지금은 네가 전연에 대한 감정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엄마한테 서운할 순 있겠지만 나중에 능력 좋은 여자 만나면 엄마 말 듣길 잘했다고 생각할 거다. 그때 분명 엄마한테 고마워하게 될 거라고. 그러니 잠깐의 아픔 때문에 엄마와 연을 끊겠다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야. 능력 좋은 남자 만나서 인생 고쳐보려고 접근한 사람들이라고. 저기요 아줌마, 말이 정말 심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막말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 아줌마는 뭐 얼마나 잘났다고 저 사람한테까지 상처를 주면서 우리 결혼을 반대하는 건데 나도 이런 기분으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어. 갑자기 이게 웬 소란이야? 내가 잠깐 늦게 왔다고? 벌써 일을 저지른 거야? 당신 나랑 어제 대화한 거 벌써 까먹은 거야? 좋게 넘어가기로 했잖아. 예비 사돈어른이 바쁜 일정이 끝났는지 상견례 자리에 급하게 들어오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많이 놀란 듯 보였습니다. 전날의 예비 안사돈과 결혼 문제 때문에 진지하게 대화를 나눈 것 같긴 했지만 예비 사돈어른과 했던 약속과는 다른 전개로 흘러갔는지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희 가족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상황을 좋게 풀어가려 했지만 예비 안사돈이 바깥사돈의 말을 싹둑 잘라버린 뒤 또다시 저와 제 딸에게 상처되는 막말을 쏟아내었습니다. 이미 상황은 수습이 되긴 힘들어 보였고 제 딸도 결혼할 마음이 떠났는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예비 안사돈이 저희를 보고 뱉은 마지막 한마디에 엄청난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이 떠올라 결국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먼저 떠난 그 댁 부근의 신장이 나한테 올 거라곤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는데 따님이 우리 가족한테 과거에 대한 얘기했을 때 너무 놀랐었네요. 한국 현행법상 기증자와 수혜자가 서로의 정보를 알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죠? 사고로 내사 판정받은 부검께서 기증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신장 이식을 받을 차례였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지금까지 그분에 대해 고마움에 잘 살고 있었는데 내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자신의 삶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본인 아빠가 사고로 떠난 뒤 장기 기증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기증받았던 날과 비슷한 시기더라고요. 이 사람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봤었고 고마운 마음에 장기기증원에 보냈던 서신이 있어서 그런 편지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매년마다 편지를 받았던 적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되면서 부군께서 나에게 신장을 이식해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무작정 결혼을 성사시켜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마운 건 고마운 거고 내 아들의 결혼은 현실인데 뭣도 없는 거지 같은 집안에 내 아들을 보내면 이런 사실을 상대편에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테고 그럼 나는 평생 고개 숙이면서 은인 떠받들듯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그런 불편한 길을 선택하겠어요? 기증해준 건 고마운 일이지만 저는 따님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집안을 원한다고요. 딸과 저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들어서 엄청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고 예비사위도 이런 사실을 처음 알았는지 경악을 했어요. 그런데 예비 안사돈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바깥사돈이 예비 안사돈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저희 남편의 신장이 아니었다면 벌써 떠났을 사람이 감사한 줄 모르고 생명 좀 연장됐다고 막말을 퍼부으면 되냐고 목소리를 높여 화를 냈어요. 좋은 뜻에서 남편의 장기를 기증했는데 이런 상처로 돌아오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매년마다 장기 기증원에서 저희 앞으로 편지를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편지를 받은 시기는 저희 남편이 기증했던 날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을 잊지 않고 감사함을 기억한다면서 장문의 편지를 받았었죠. 예비 사돈어른은 제 딸이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딸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자기 아빠가 어떤 삶을 살다가 떠나게 되었고 기증까지 했었다는 말을 했을 때 예비 안사돈이 신장 이식을 받았던 날짜와 비슷하게 떨어져 그렇게 감사함의 편지도 보내는 사람들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제 딸이 매년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저희 남편이 신장을 기증해 줬다는 걸 알게 되었던 거죠. 사돈어른은 당연히 제 딸과 예비 사이의 결혼을 허락했지만 안사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봤던 거였어요. 나중에 안사돈이 저희 남편의 신장을 이식받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금전적인 요구를 해올 거고 더한 것도 요구할지도 모른다면서 저희 가족을 함부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증을 선택했을 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는데 이런 문제로 결혼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는 말을 듣게 되자 먼저 떠난 남편이 너무 불쌍했고 좋은 마음에 기증을 해줬던 거에 대해 후회가 밀려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 버렸습니다. 안사돈은 사돈어른한테 뺨을 맞게 되자 분노를 표출했고 저희 가족에게 막말을 더 쏟아내 버렸어요. 감사한 건 감사한 거고 자기 아들의 결혼은 별개 문제라면서 다시는 자기 아들 볼 생각하지 말라며 단호하게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예비사위는 자기 엄마에게 많이 실망을 했는지 2번 다시 찾지 않겠다며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안사돈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더군요. 그제야 안사돈이 왜 이렇게 예민하게 나왔는지 알 수 있게 되었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 제정신이 아니었던 저와 딸은 남편의 기증을 후회했어요. 사돈어른은 저와 제 딸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너무 큰 상처를 받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마음에서 우러나와 했던 일이 저희 가족에게 상처로 되돌아오게 될 줄 몰랐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리게 되자 과거의 선택을 되돌리고 싶었습니다. 사돈어른은 안사돈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했지만 자기는 아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자기 잘못은 없다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을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제 딸이 분노해 버렸습니다. 예비 안사돈에게 자기 아빠의 신장을 다시 되돌려달라면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네요. 우리 아빠가 당신 같은 인간을 위해 기증을 해줬는지 알아? 당장 내놔. 우리 아빠의 신장이 당신 몸속에 있는 것 자체가 소름 끼치게 싫으니까 당장 내놓으라고. 이미 나한테 들어온 걸 어떻게 돌려줘?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이런 걸로 돈 뜯어내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한테 기증해줬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이걸로 엄청 부려먹으려 했겠지? 나는 그 꼴 절대 못 보지. 평생 고개 숙이며 사는 거 나는 용납 못한다고. 거지 같은 것들이 신장 하나 줬다고 어딜 붙어먹으려 들어? 내가 당신한테 뭘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밖엔 없었어. 그리고 우리 아빠 기증은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와 한 것뿐이었다고. 어딘가에서 우리 아빠가 누군가의 삶을 도와주고 내 곁에 머물러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버티며 살아왔는데 당신 같은 사람한테 갈 수도 있다는 걸 지금까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내가 너무 병신 같다. 좋은 사람이 있으면 나쁜 사람도 있는 법인데 우리 아빠인 신장이 당신한테 갔다는 게 너무 아깝고 과거의 선택이 후회스러워. 당신같이 파렴치한 인간은 우리 아빠 신장으로 행복해질 권한이 없는 사람이야. 딸은 예비 안사돈에게 자기 아빠의 신장이 있다는 게 소름 끼치게 싫었는지 분노를 표출했고 사돈어른이 제 딸을 겨우 진정시켜 떨어뜨려 놓은 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친 뒤 저희 가족은 집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파투가 나고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릴 수 있었을 시점에 예비 사위가 사돈 어른과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딸은 대화하고 싶지 않아 하길래 제가 얼굴을 마주했는데 예비 사돈 어른이 자기 아들과 결혼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자리에는 오지 않았지만 안사돈도 허락을 했다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눈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전에 있던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지만 예비 안사돈이 왜 갑자기 결정을 바꾸게 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어 거절을 하게 되었네요. 대충 상황을 보니 예비 사위와 사돈 어른이 안사돈과 연을 끊겠다고 하자 어거지로 허락하겠다고 한 것 같은데 제 딸이 들어가는 순간 불행이 시작이 될 것 같아 거절을 하게 됐습니다. 제 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 제 딸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길 바랬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시간이 많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예비 사돈어른과 사위는 충분한 시간을 줄 거고 기다려줄 테니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연락달라고 했지만 저희 마음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왜 남편의 신장을 기증하겠다고 했을 때 기증받을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분명 그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제가 좋은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라 이식받을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일 거라고 혼자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 몰상식한 사람한테 남편의 신장이 갔다는 게 아깝긴 하지만 어차피 지나간 일 후회받자 뭐 하겠어요.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안 좋은 생각을 해봤자 우울하기만 할 것 같아 최대한 좋은 쪽으로만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차피 모든 상황 끝났고 저와 제 딸의 앞날만 보려고요. 이번 계기로 인해 저와 제 딸은 서로에게 더 많은 걸 의지하게 되었지만 딸이 하루빨리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그 집안 소식을 딸을 통해 듣게 됐는데 남편의 신장을 받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신장 면역 반응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병원에 다시 입원을 했다고 하네요. 신장 이식을 한번 받게 되면 평생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식받은 신장이 10년 이상 되면 수명이 거의 다 돼서 면역 거부 반응이 갑자기 생겼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갈 때가 되면 가겠지만 저희가 받은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떠난다 해도 제 딸과 결혼을 진행시키고 싶지는 않네요. 비록 이번 결혼은 실패했지만 더 좋은 사람이 찾아오겠죠. 여러분들께서 저희 가족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격려적인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적지 않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최근에 있었던 일은 저에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28년 전에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고 새 삶을 찾아 지금까지 잘 살아왔었는데 그 사람이 제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땐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고 분노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신이 온전히 박혀있는 놈이었다면 제 앞에 다시 나타나진 않았었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쓰레기인 건 여전하더라고요. 사람 고쳐 쓰지 못한다더니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악독해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잊고 살아왔던 과거의 기억이 다시 한번 눈앞에 그려졌어요. 28년 전에 전 남편과 결혼을 하고 이쁜 딸 하나 낳아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외박이 많아지더니 갑자기 지방으로 장기 출장을 가야 한다고 짐을 싸더라고요. 미리 알지 못했던 상황이라 갑자기 떠난다는 말에 얼마나 오래 있다가 오는 거냐고 물어보니 최소 3개월은 출장을 가야 한다며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장기 출장은 저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냐고 다시 물어봤지만 그럴 시간조차 없을 거라면서 저에게 미안한 감정으로 얘기하는 것보단 당연하게 생각하는 남편의 태도에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양가 집안 부유한 편도 아니었고 남편의 직업이 여러 지역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건설업을 하고 있었지만 출퇴근할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일자리를 알아봤었는데 갑자기 장기 출장을 떠난다는 말을 하니 저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아이도 태어났고 앞으로 돈 들어갈 일도 많기 때문에 이 일 저 일 가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면서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에게 출장을 떠난다고 말을 했던 그날 당일 짐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마음에 준비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떠나버린 남편의 뒷모습만 바라보며 사고 없이 잘 다녀오기만 간절히 바랬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한다는 게 위험한 상황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치지 않는 게 돈보다 더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렇게 남편이 없는 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면서 하루빨리 출장이 끝나길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고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떠나버리는 바람에 연락할 방법이 없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시모가 집으로 오셨어요. 저는 시모를 보자마자 남편한테 연락이 오지 않고 통장에 월급도 안 들어온다며 시모한테는 연락이 왔냐고 물어봤는데 갑자기 다짜고짜 저를 보며 화부터 내더라고요. 제가 욕먹을 행동을 한 것도 아니라서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는 시모의 모습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더 어이없었던 건 저 때문에 지방에까지 내려가 일을 하게 된 거라고 이상한 말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왜 지방으로까지 내려가서 그 험한 일을 하겠어? 너랑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런 거잖아. 연락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일한 돈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건데 집에서 놀고 먹는 게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아? 알아서 때 되면 돈 붙여주겠지. 너는 이러고 있을 시간에 부업거리라도 알아봐라. 어머님, 제가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 걸로 보여요? 집에서 애만 보는 줄 아시는데 저건 안 보이세요? 부업은 그 일랑 결혼하자마자 시작했어요. 잠깐도 쉬지 않고 매일을 바쁘게 사는데 놀고 먹는다는 말은 좀 서운해요. 그이가 어딜 가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되면 항상 집에 연락해서 별일은 없는지 물어봤었는데 출장을 떠난 이후부터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전화 한 통 없으니까 걱정돼서 여쭤본 건데 이게 욕먹을 정도로 잘못한 거예요? 그이가 일반 회사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일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걱정을 안 할 수가 있어요. 크게 다치기라도 할까봐 매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너한테는 전화가 안 왔니? 나는 어제
내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했는데 아주 잘 지내고 있다던데 일단 우리 집으로 좀 가자. 네가 해야 될 일이 좀 있다. 갑자기 찾아온 시모와 대화를 하던 도중 저를 당황스럽게 만든 건 시모와는 전화통화를 했는데 저에겐 어떠한 연락조차 없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제가 걱정하고 있다는 거 뻔히 알고 있을 텐데 한 달 동안 저에겐 연락 한 통 없었고 시모에게는 꾸준하게 전화를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땐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네요. 그래서 생각을 되돌려 남편이 출장을 떠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되짚어 봤는데 딱히 잘못한 게 떠오르지 않아 남편의 행동이 납득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시모는 저에게 시댁에 가야 한다고 서둘러 옷을 챙겨 입으라며 재촉하셨습니다. 남편이 왜 저한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끝내 알지 못한 저는 시모의 닥달에 어쩔 수 없이 옷을 챙겨 입고 제 딸을 품에 안은 뒤 시댁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댁에 도착을 했는데 제 품에 안겨있던 딸을 달라고 하길래 건네주는 순간 시모는 손으로 주방을 가리키더니 손님이 오기로 했다며 저보고 음식 준비를 시켰습니다. 시댁에 가기 전에 무슨 이유 때문에 가야 되는 거냐고 물어봤었는데 제대로 된 설명도 해주지 않고 가보면 안다고 하길래 시모가 더 크게 화를 내는 게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저를 시댁에 데리고 온 건지 알게 됐을 땐 기분이 상했어요.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기로 했으니까 서둘러 준비해라. 재료 보면 뭘 해야 되는지 나갈 수 있지? 내가 요즘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는 게 어찌나 힘들던지 음식 하나 만드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 너는 어디 불편한 건 없잖니? 음식 만드는 동안 애는 내가 봐줄 테니까 서둘러 식사 준비 좀 도와줘라. 그러니까 지금 저보고 저 많은 식재료를 가지고 혼자 음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저 많은 걸 어떻게 혼자 다 해요? 약속한 시간 내에 음식 준비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버님이 애를 돌봐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야 시간 내에 끝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손님이 오셔도 다 끝내기는 힘들겠어요. 시모가 저를 시댁으로 데리고 간 이유가 곧 손님이 와서 음식을 만들려고 저를 부른 거였다는 걸 알게 됐을 땐 짜증이 올라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연락도 안 되고 월급도 들어오지 않아 당장 돈을 빌려야 될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데 시모는 이런 제 고민은 무시하고 본인 일만 중요시 생각해서 좋게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혼자 힘들 것 같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니 시모는 제 딸을 시부에게 맡긴 뒤 핀잔을 주면서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시모와 저는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했고 그렇게 2시간 가까이 꽤 많은 음식을 만들어낸 뒤 한숨 쉬고 있는데 시모는 볼일 끝났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 봐도 된다고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도 해주지 않고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시모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도 얼굴 붉히며 지내는 것보단 최대한 좋게 하려고 저 딴엔 노력한 건데 볼일 끝났으니 얼쩡대지 말고 빨리 나가라며 화를 내는데 뭐하러 이렇게 살아야 되나 싶더라고요. 시모는 저를 막대하지 남편은 시모에게만 연락하고 저에게는 전화 한 통 없는데 저 혼자 노력하는 건 아무 소용 없는 것 같아 시모가 그만 나가보라고 했을 때 홧김에 속에 있는 말을 입 밖으로 뱉어버린 뒤 제가 한 음식들을 챙겼어요. 당장 그 손 못 내려놔? 내 허락 없이 감히 음식에 손을 대? 볼일 끝났으니까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건데 내 말에 기분이 나쁘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힘들게 땀 흘리며 음식 준비했는데 가정부 취급하듯 나가라고 하니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음식 좀 챙겨가라는 건데 뭐가 문제죠? 오늘 만든 음식 절반은 챙겨갈게요.
저도 집안일이 밀려있고 부업도 서둘러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어머님 때문에 손해본 시간만큼 음식으로 가져가야죠. 손님 온다고 음식 만든 거 먹지도 못하고 내치려는데 제 몫은 제가 챙겨야지 않겠어요? 어차피 그이도 출장 가서 집에 들어오려면 아직 몇 달이나 남았으니까 저 혼자 먹을 양만큼만 챙겨갈게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어머님이 저를 악독하게 만드시네요. 아유, 고약한 년. 내가 이러니까 너를 싫어하는 거다. 오늘 중요한 손님이 와서 내가 참는 거지. 다른 날 같았으면 너네가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빨리 챙겨 나가라. 시모는 얼굴을 붉히면서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어대며 시간 없다고 대충 음식 챙겨 나가라고 하길래 제목만큼 만든 음식 싸가지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제 딸을 들쳐업고 양손 한가득 챙겨 나온 음식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려 했는데 아이가 계속 보채는 바람에 택시를 타고 가야 될 것 같아 큰 도로가로 나왔어요. 집에서 시댁과의 거리가 걸어서 20분이 좀 넘는데 양손에 음식을 들고 아이까지 업고 있는 상황에서 걸어가는 건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땀 흘리며 큰 길로 나왔는데 때마침 택시 한 대가 정차하더라고요. 서둘러 잡아야 할 것 같아 걸음을 재촉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택시의 문이 열리고 뒷좌석에서 내린 승객을 보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 출장이 있다고 말하던 남편이 어떤 여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리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여자의 손을 잡아 내려주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라 그 자리에서 온몸이 굳어버렸고 남편이 여자의 손을 잡고 웃으면서 제가 서 있는 방향으로 걸어오길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급하게 몸을 숨겼어요. 둘은 누가 봐도 애인 사이 같아 보였는데 저와 아이를 두고 다른 여자의 허리를 감싸고 있는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의 바람을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된 이상 모든 걸 알아야 했던 저는 남편의 뒤를 따르게 되었고 그렇게 도착한 곳은 좀 전에 나왔던 시댁이었고 남편과 여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시댁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광경을 보게 된 저는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미식거렸어요. 남편이 저에게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었던 건 다른 여자에게 홀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두 연놈들을 용서할 수 없었던 저는 양손에 들려있던 음식을 패대기 친 뒤 시댁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발을 들이는 순간 거실에까지 들려오는 대화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잘한 결정이다. 내가 뭐라고 그랬니? 너희들은 전생연분이라니까. 뒷일은 내가 알아서 정리해 줄 테니까 걱정 말고 애부터 가지는 걸로 해라. 엄마, 애는 천천히 가질게요. 저희도 신혼생활을 좀 즐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일단 정리할 것부터 확실하게 정리한 뒤에 제대로 된 절차 밟으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저도 이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지 문제를 키우고 싶지 않아요. 최대한 조용히 이혼할 테니 엄마도 그 사람 속을 너무 긁지 마세요. 괜히 그러다 저희가 피해를 보게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아직까지 전혀 모르고 있는 눈치죠? 그래, 모르고 있긴 한데 아까 걔 얼굴을 보는데 얼마나 열불 터졌는지 아니? 하루빨리 너희들 이혼하고 새 출발했으면 좋겠다. 내가 허리가 좀 안 좋아서 음식 좀 만들어 달라고 좋게 부탁했는데 얼굴에 불만이 한가득이더라. 집에 돌아가는데 자기가 음식 만들었으니까 챙겨갈 거라면서 양손 가득 가져가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복장이 터지던지 마음 같아선 당장 머리채 잡아 버리고 싶었는데 너랑 새아가가 온다는데 그 전에 빨리 보내야 하니까
화가 나는 거 힘들게 억누르고 참긴 했었다만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와서 너무 힘들었다.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풍비박산 난다더니 그 말이 맞는 것 같구나. 어차피 갈라설 거면 서로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이미 네가 며느리한테 마음이 떠났는데 계속 붙들고 있어봤자 좋지 않잖아.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확실하게 그 사람한테 갈라서겠다고 얘기하고 끝내려고요. 저도 제 마음이 이렇게 변할지 몰랐다니까요. 이 사람과 눈이 마주친 순간 서로 통했고 이 사람이 좋아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자마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무조건 직진하기로 했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그리고 걔는 집안도 별로 안 좋잖아. 세아가 집안은 건설 현장 따라다니면서 식당 한다며. 그럼 재산도 꽤 될 텐데 아주 좋은 조건이지.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게 된 저는 온몸이 분노로 끓어올라 아이를 들쳐업은 상태에서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제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순간 시댁 식구들과 상간녀는 화들짝 놀라더니 당황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봤는데 이미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았던 저는 식탁에 있던 음식들을 전부 엎어버렸고 양손 가득 음식을 주워들어 상간녀의 얼굴을 향해 사정없이 문대 버렸습니다. 남편은 돌발 행동을 보인 저를 강하게 밀치면서 최대한 좋게 이혼하자고 얘기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역겹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꼴보기가 싫어 남편의 얼굴을 향해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뺨을 올려쳐 버렸네요. 시모는 자기 아들 얼굴에 손을 올렸다고 저에게 달려들려 하길래 식탁에 올려져 있던 뜨거운 소고기국을 얼굴에 뿌려 버렸어요. 시모는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을 뒹굴었고 남편은 제 팔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위자료를 챙겨줄 테니 여기까지만 하자면서 이혼을 하겠다고 확실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당신이랑 같이 사는 거 이제 지긋지긋해. 나도 능력이 좋은 건 아니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잖아. 맨날 집에 들어오면 애 우는 소리에 당신은 인형 눈알이나 붙이고 있고 맨날 아낀다고 지질이 궁상처럼 사는 인생이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런데 저 사람과 같이 지내는 동안 내 삶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 이래서 집안을 우선순위로 봐야 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신한테 앞으로 내 인생을 맡기면 나는 이런 거지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없겠지. 그런데 저 사람과 함께 살면 내 인생은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어차피 당신이랑 내가 함께 살아온 세월 얼마 안 되잖아.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나랑 같이 살 수가 있겠어? 나는 가진 게 없어도 너랑 함께 살아오면서 행복했어.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의 삶도 분명 변화가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왔던 거라고. 나는 네가 가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려서 외박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래서 더는 내가 필요 없으니까 월급도 보내지 않았던 거고 전화 한 통 없었던 거였니? 네가 나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 충분히 알았으니 나도 여기까지만 할게.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걸로 하자. 그런데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조용히 도장 찍고 끝낼 거라고 생각한 건 큰 오산이야. 간통죄로 너희 둘 다 쳐놓을 거야. 예, 그냥 위자료 받고 조용히 갈게 가라. 간통죄가 말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증거도 없는 게 어디서 큰 소리야? 현장을 목격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손님을 부른 것뿐이지 뭘 하겠다고 확답 지은 것도 없잖아. 정식적으로 너희들 이혼하면 그때 제대로 된 절차 밟아서 재혼시킬 거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위자료나 받고 조용히 물러나라. 등에 업혀있는 애까지 뺏기고 싶지 않으면
나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우리는 생각이 없는 줄 아니? 저는 아무 준비도 없이 현장을 맞닥뜨리게 돼서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있었어요. 반대로 남편은 이미 저와 이혼을 하기 위해 철저하게 심호와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남편과 상간녀를 간통죄로 처벌을 내리고 싶었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도 아니었고 법적 싸움을 하기 위해선 금전적으로 손해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더 이상 그 인간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법적 싸움은 어렵기도 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도 몸이 불편하셨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어줄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했지만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위자료를 받아낸 뒤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아이에게 어떠한 미련도 없었는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 버리더라고요. 예고도 없이 받게 된 충격적인 상황 때문에 한동안 너무 힘이 들었지만 그 사람이 저를 버리고 잘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니 점점 도끼가 차올랐고 보란듯이 잘 살고 싶어 제 딸과 함께 열심히 앞만 보며 달려왔어요. 남편과 오랜 시간 함께 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을 전부 다 털어버릴 수 있었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는 동안 저에게도 또 다른 인연이 만들어져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차라리 그때 이혼한 게 잘한 것 같더라고요. 현재의 남편은 전 남편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저에게 정말 잘했었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서로 큰 목소리 낸 적 없이 매 순간 배려하며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탄하기만 했던 저희 가정에 예상치 못한 아픔을 겪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제 딸이 젊은 나이에 혈액암에 걸렸었고 힘든 투병 생활을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딸이 떠나는 걸 믿을 수가 없었고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보며 한없이 오열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 얼굴을 확인했는데 28년 전에 저와 딸을 버린 전 남편이 저를 반가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일 힘든 시간에 전 남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 기분은 급격하게 안 좋아졌네요. 아니, 이게 누구야? 정말 당신 맞아? 우리 28년 만인가? 아까 내 앞을 스쳐 지나갈 때 잠깐 얼굴을 봤었는데 당신인 것 같아 긴가민가 했다가 와서 다시 확인을 해보니 당신이 맞네. 아, 이런 거 보면 세상 참 좁아. 많고 많은 장소에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아는 지인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잠깐 들린 것뿐인데 여기서 당신을 만나게 되다니 정말 놀랍네. 그런데 저기 영정사진 걸려있는 여자 설마 우리 딸은 아니지? 볼일 끝났으면 그냥 갈 길 가면 되지. 왜 아는 척이야? 너랑 말 섞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 너랑 상관없는 일이잖아? 내가 지금 제정신인 것 같냐? 설마 28년 만에 본 내 딸이 영정사진으로 걸려있는 거야? 애비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떠났는데 얼마나 끓이고 마음이 아팠겠어. 나도 이 정도 자격은 있는 거잖아. 아니, 정말 오빠 딸이야? 아니,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아, 정말 신기하네. 그런데 오빠 딸이 죽었으면 보험 들어줘 있을 거 아니야. 그 돈 저 여자가 다 가져가겠네. 오빠도 친부면 친딸에게 나오는 보험금 받을 자격은 되는 거잖아. 얼마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런데 내 딸 이름은 원래 정연이 아니었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났는데 개명이라도 한 거야? 아, 어찌됐든 보험금 나오면 나도 자격이 있는 거지. 그래도 내가 친부니까 일부 가져갈 수는 있을 거 아니야. 보험금 얼마나 나온대? 생명보험 많이 들어놨나? 저는 전 남편의 막말을 더는 듣고 싶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나 손에 들리는 건 전부 집어들어 던져버렸어요. 제가 난리를 치자 남편이 무슨 일이냐고 급하게 저에게 달려와 주었고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알리자 남편은 전 남편을 강하게 밀치더니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며 전 남편과 몸싸움을 벌였어요.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하나 없는 모습에 화가 나 뺨을 올려버리는 순간 옆에서 말리고 있던 여자가 제 머리채를 잡아 버렸습니다. 28년 전에 저를 내치고 만났던 여자가 아닌 다른 여자가 옆에 있는 걸 보면 그 여자와는 이미 오래전 정리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저도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였기 때문에 제 머리채를 잡아챈 여자의 머리를 한 움큼 쥐어뜯어 버렸고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는데 안치실에 있던 제 딸이 나와선 이런 광경을 목격하곤 전 남편과 여자에게 거침없이 발길질을 하더니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신고를 넣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 사람들 뭔데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런 갈갈이 찢어발길 년놈들아. 왜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행패야? 당장 안 꺼져? 너까지 흥분할 필요 없어. 저런 놈 상대할 필요 없다. 진정하고 들어가 있어. 엄마가 여긴 알아서 정리할게. 경찰 불렀으니까 여기 아수라장 만든 거 다 비용 처리하고 돌아가는 게 좋을 거야. 괜히 일 키워서 좋을 거 없잖아. 그리고 네가 지금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랑 내 사이에 태어난 내 딸은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거든. 얘가 네가 28년 전에 버리고 떠난 친딸이야. 지금은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 네가 쳐다도 볼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고. 전 남편은 눈앞에 보이는 자기 친딸의 얼굴을 보곤 화들짝 놀랐어요. 친딸이 몰라볼 정도로 자랐으니 놀라는 건 당연한 거였죠.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할 때 지금의 남편도 이혼이라는 아픈 경험이 있었고 제 딸보다 좀 더 큰 딸이 있었는데 제가 친딸처럼 키웠던 터라 혈액암으로 곁을 떠났을 때 마음 아픈 건 당연한 거였는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자기 친딸이 떠난 줄 알고 전 남편은 착각한 거였죠.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당황한 얼굴을 보였는데 전 남편이 저희 가족을 보자마자 하는 말이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니 자기가 받아먹을 게 많을 것 같다면서 앞으로 딸에게 용돈 좀 받아야겠다고 28년 전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버린 딸에게 손을 벌렸어요. 저는 그런 모습에 화가 나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제 딸이 저를 진정시키더니 자기 친아빠 앞에 서더니 풀스윙으로 전 남편의 뺨을 향해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올려쳐 버렸어요. 한 대는 나를 버린 거에 대한 대가고 반대쪽 한 대는 우리 엄마를 버린 거에 대한 대가야. 당신 같은 쓰레기가 나랑 피가 섞인 친아빠라는 게 너무 치욕스럽고 소름 끼쳐. 어디서 지금 돈을 달라고 그래? 당신이야말로 엄마랑 내가 고생한 28년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전 남편은 자기 딸에게 뺨을 맞은 거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비틀거렸어요. 옆에 있던 여자가 한마디 하려는 순간 제 딸이 손을 올리려 하자 분노한 모습이 무서웠는지 움찔거리며 전 남편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배구 선수인 제 딸에게 풀스윙으로 양뺨을 맞았으니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건 당연한 거였어요. 제 딸이 남편을 향해 거침없이 뺨을 올렸을 때
28년간 묵었던 채증이 한 번에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전 남편은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다가 되려 뺨 맞고 저희가 피해본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까지 하고 난 뒤 꼬리를 내리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걸 보면 그때 이혼하길 정말 잘했다 싶더라고요. 경찰 조사받으면서 전 남편 집안 사정에 대해 알게 됐는데 저와 이혼을 하고 전 남편은 상간녀와 새살림을 차렸지만 재벌은 남 못 준다고 다른 여자와 또 바람이 났고 이런 삶을 반복해서 살다가 전 시부모는 10년 전에 사고로 죽게 되면서 남겨진 재산으로 흥청망청 노름의 유흥에 빠져 살다가 지금의 여자를 만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남자와 결혼 생활을 유지했더라면 제 딸의 인생까지 망치는 거였는데 그때 위자료 받고 서둘러 이혼하길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는 걸 그 사람 보고 더욱더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지금 현재 제 삶은 그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좋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낳은 제 딸이 떠난 게 마음 아프지만 저희는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고 이 행복이 깨질 일은 없을 겁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지금의 가정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곁에 있는 배우자와 자식들을 항상 아끼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